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의고사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각 3문제씩 총 9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코레일 샘플 문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씨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카페에 가시면은 거기에 저희든 영상 게시판에 이 문제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신다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가 좀 작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문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여기 좀 풀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요 부분만 읽으면 되고 그 외의 문장은 3줄 되는 것은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국어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 뭔가 명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그 느낌적인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라는 거는 내 인생을 뭐 건다, 내 자신을 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에 맞춰서 보면은 미소를 던진다, 돌을 던진다, 강속구를 던진다, 그림자를 던진다, 일생을 던진다. 아무래도 그냥 5번이겠죠. 따로 해설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저도 한두 문제 정도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이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이 보기를 읽음으로써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큰 지문을 읽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 먼저 보면요, 또 일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하나는 틀리더라도 4개는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근거로 했을 때 이 문장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갈 때는 약간 특정한 단어 혹은 보기의 어조라고나 해야 될까요? 이런 경향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보면은 각 민족 문화에는 민족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에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2번, 서양 음악은 심장 박동수를 박자의 중고로 삼았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심장 박동수다, 뭐 이 정도 알고. 3번, 템포의 완급을 바꾸어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템포의 완급과 악상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음악은, 서양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느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의 박자는, 우리나라 음악은 호흡 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흡 주기에 뭐 관한 내용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제 문제를 보는데, 이 지문을 보는데, 이 지문에서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봤던 단어를 약간 생각하면서 골라내는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시간의 예술이가 지금 음악에서 템포의 완급, 템포의 완급이 아까 나왔었죠. 템포의 완급이 바뀌어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동일공이와 템포 기준이 어떻게 나느냐, 다 악상이 달라진다. 템포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악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템포의 완급은 바꿔도 악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 한 문장만 읽었는데 바로 나왔어요. 뭐 한 문장은 아니지만 한두 문장 읽으니까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템포의 완급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지문을 쭉 읽다 보니까 템포의 완급이란 단어가 보였어요. 그리고 악상이 또 보였죠. 그래서 둘의 관계를 이 문장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악상은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정답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다른 걸 좀 보자면 쭉 내리면 뭐 한국 전통 문화가 있었고요. 호흡을 중시하는 징후가 있다. 호흡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네요. 우리나라 박자는 호흡 주기를 뿌리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읽고 보니까 여기서 금방금방 보이잖아요. 뭐 동서양강 뭐 쭉인데, 서양의 경우에는 비트, 뭐 펄스라고 한다. 맥박을 의미하듯이 심장을 기준으로 출발한 것이다.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 박동수를 중으로 삼았다. 이번 내용 여기 나오네요. 이 문장을 쭉 안 읽었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쭉 읽다 보니까 아는 게 느린 이유, 아까 느리다 뭐 나왔었죠. 느린 이유, 일단 우리나라가 좀 느리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 이렇게 이 보기를 알고 이 지문을 읽다 보니까 좀 쉽게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은 좀 지문이 빠르고 쉽게,
그리고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일치하지 않는 것만 고르면 되니까 이 전체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작은 내용들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사회적 경제 개념이 거리가 먼 걸 찾는 건데 뭐 보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뭐 대안 모델이다, 실패 대안이고, 비공식적이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뭐 상호협력과 연대, 기존 국가의 담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보기를 읽어서 단어를 좀 파악을 했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쭉 찾아가다가 다양한 사회 문제, 사회 문제 뭐 있었는데 사회 연대였구나. 그러면 또 일단 아니고, 다양한 대안적인 삶의 모델과 공생의 가치를 이루는 사회적 경제는 나오네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 맞는 내용이고요. 다양성의 경제, 다양성은 없네요. 그리고 중간형의 정의로 이런 비공식 경제, 공식 경제 같이 나왔고, 쭉 넘어갑니다. 뭐 일단 우리가 체크한 것만 나오고, 여기 보면은 뭐 대안 모델,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거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뭐 쭉 있고, 복지국가의 담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회의, 그리고 실패한 대안, 여기다 실패한 대안 또 나오네요. 그런데 이건 대안인 거고 이건 담론이 아니라 이거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고 보완책이니까 이거는 기존 경제 개념에 관한 문제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풀어가는 건데 거기서 그냥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문제는 좀 빠르게 해서 세 문제 살펴봤고요. 수리 능력 한번 볼게요. 야유회에서 4개 팀으로 나눠서 철봉 오래 매달 모여 시합을 했다. 당할 때 A팀 4번 선수, 이 괄호와 B팀 2번, 이 괄호 2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봅시다. 이게 다 시간의 초고, C팀의 평균은 A팀의 팀보다 3초가 길다. 평균이 3초가 길면은, 자,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알면 좋은 건데, 평균 3초가 길고 5명이 했습니다. 그럼 총 합은 15초가 플러스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C팀의 평균이 얘네들보다 플러스 1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나누기 5라면은 다 평균적으로 3초씩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얘와 얘 차이는 얘가 플러스 19가 플러스 된 거고요. 19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6, 얘는 플러스 4, 얘는 모르고 얘는 플러스 11이 됐습니다. A팀과 C팀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요걸 딱 다 더하면은, 요 차이를 다 더하면은 3이 남고 7, 18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겠네요.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게 48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얘는 48이고, 그럼 이제 B 걸 봅니다. D는 2초가 짧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0초가 돼야겠네요. 얘는 D가.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비교하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니까 요 밑에다 쓸게요. 이 차이를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12가 더 작고, 얘는 괄호고, 얘는 4초가 많고, 얘는 1초가 적고, 얘는 13초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면은 26, 마이너스 26이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2가 돼야지 마이너스 12 평균이 나올 수 있겠네요. 평균이 아니라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2고, 여기 50에서 얘가 12가 적은 38초가 되겠네요. 그럼 38과 48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16이고, 여기다 하면은 86이 되고 4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조금 중요했던 개념 혹은 문제를 푸는 키는 이 초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5명의 평균이 3초가 길다 작다 나오면은 전체 합은 그 평균의 곱하기 인원수가 되겠죠. 평균의 곱하기 인원수. 그러면 이 차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해봤는데
15초가 얘네랑 나랑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15초가 나면 되는 거죠.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랬을 때 15초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얘 여기서 플러스 19, 여기서 마이너스 16, 여기서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긴 11이 돼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지 요거를 통해서 마이너스 3을 알 수 있었고, 마이너스 3을 통해서 48이 나오는 요 풀이 흐름을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고, 그거를 좀 요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리 능력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해외로 출장 가는데 시차 문제네요. 그럼 일단 우리는 기준을 서울로 두고 계산을 하라고 했죠. 서울에서 5일 1시 오후 13일까 1시 35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때 출발을 했고 경유지 한 곳을 들러 출장지에 도착을 하는데, 경유지는 플러스 1시간이 더 빠르고 서울보다 빠른 곳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1시간이 빠르네요. 그리고 출장지는 경유지보다 2시간이 느리다. 그럼 마이너스 1. 뭐 숫자로는 뭐 마이너스 8, 9 보통 이렇게 가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첫 비행기는 3시간 45분 경유지에서 대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 그랬을 때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은, 그러면은 여기 연착이 없이 계획대로 왔다고 하니까 그냥 이 시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일단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일단 큰 것끼리 더하면은 12시간에 13시간에 10분이 나오고, 13시간 10분에 3시간 50분을 더하면은 16에 17시간. 그럼 여기서 17시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4시간은 무시라고 다 더하면은 30에 35가 되고, 여기에다가 24를 빼줘야죠. 24를 앞으로 빼면은 0635가 나오겠네요. 그럼 0635보다 도착지는 1시간이 느리니까 053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비행시간을 써서 그 비행한 후 시간을 정해놓고 시차를 계산하지 마시고 서울에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차를 해주시면은 요 시간이 나오겠죠. 아니면 아예 출발 시간을 12시 35분에 출발한 걸로 해서 17시간을 더해서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든 똑같은 거니까요. 오랜만에 시차 문제 한 번 더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오히려 계산하는 게 없으면 좀 쉬운데 여기서 뭐 어떻게 계산을 하라 이런 게 나오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1번이 답이긴 한데 1번부터 그냥 바로 볼게요. 2016년 뭐 보면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네요. 그리고 옳지 않는 걸 구하는 거고, 16년이고 이건 연도별이고요. 여기는 16년 연령대별로 나오네요. 16년 5, 60대의 흡연율이 요거죠. 흡연율이 전체 흡연율보다 낮다. 전체는 22.6입니다. 그런데 22.6보다 얘가 크죠. 하나가 큽니다. 그러니까 50대는 빠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2016년 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음주율이네. 여긴 또 여기 아니라 여기 높아질수록 이건 낮아진다, 감소한다. 맞는 얘기고요. 2016년 음주율은 남자가 50대, 여자는 10대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난다. 26, 9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19세 이상 흡연율과 음주율은 2011년 대비 2016년은 감소하였다. 26에서 22, 13에서 13.2 감소했네요. 자, 여기까지 다 맞는 문장이 되고, 그래서 1번 이렇게 틀린 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기 5번인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 3문제 남았는데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는 디저트로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알레르기가 발생하였다. 땅콩이 들어가지 않고 제조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반드시 거짓인 것은, 거짓을 고르는 거네요. 뭐 4개 중에 하나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무는 이렇게 있고, A, 빵, K.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 좀 걸리죠. 좀 이런 유형은 저도 처음 보는 유형이긴 한데 발생했다 안 했다 나오고요. A, B, D 지점의 사례문은 A, B, D 지점의 사례를 보려면 케이크가 알레르기 원인이다. A에서는 빵과 케이크를 먹고 여기도 빵, 마카롱을 먹는데 얘는 발생이 안 한 거고, D는 케이크와 마카롱 먹었고 케이크를 먹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자, 빵, 케이크를 먹고 알레르기 발생했고요.
케이크 마카롱을 먹고 알레르기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케이크를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케이크가 알레르기 원인이겠죠. 그리고 B도 케이크를 먹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좀 어렵지만은 참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은 풀었기 때문에 2, 3, 4, 5는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A, C, E는 빵이다. A, C, 빵 쿠키 발생하고 빵 케이크. 일단 빵이 공통 들어가네요. 그리고 2에서 빵을 먹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빵이 맞고, B, D, F를 보면은 케이크다. B는 케이크 맞고, B, D 케이크 맞고, F 케이크 맞고, 케이크도 맞고요. C, D, F. C, D, F는 C는 빵 쿠키인데 마카롱이 없습니다. D는 마카롱이 맞고 F도 마카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D, F를 보면은 쿠키다. 쿠키가 아니다. 쿠키를 안 먹어서 발생했다. 쿠키를 안 먹었는데 발생 안 했다. 이미 여기서 갈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보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기를 찾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보기 1번을 해보고 보니까 2, 3, 4, 5는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네요. 조금 쉬워지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하면은 이 문제도 보기보단 좀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은 서울 지역 내 5개 지점을 순환하는데 입사 동기인 A, B, C, D, E가 순환 근무를 한다. 강남, 구로, 마포, 잠실, 종로. 이 뭐 첫 번째 건 제가 안 읽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한 지점에는 한 명만 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문제만 읽고 5개 지점이 나오겠구나. 그럼 바로 딱 보면 되죠. 강남, 구로, 마포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세 번째 근무 기간이고, 그러면은 A, B, C, D, E 1, 2, 3, 4, 5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지금은 세 번째고, A가 잠실, 종로, 강남, 구로, 마포에 근무를 하고 있네요. C와 B는 구로에 근무한 적이 있다. 9가 들어가고 얘도 9가 들어가고, D는 강남에 간다. D는 강남이고요. 종로가 마지막에 갑니다. E와 D는 잠실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럼 얘는 잠, 얘도 잠. 마포는 아직 마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A와 B다. 그러면 여기에 마포가 가겠네요. 아직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근무를 하겠죠. B는 지금 있는 데가 E의 첫 순환이 근무자. E가 강남. B죠. 종로. 종로니까 얘가 잠실이 되고, 그럼 얘가 잠실이 되고, 여기 보면은 빈대가 마포.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E는 현재 근무한 지점이 마포가 A의 다음입니다. 그럼 A가 여기가 마포고 얘가 마포. 이렇게 되네요.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고 반드시 참인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E는 아직 구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종, 잠, 마. 구로에서 근무하지 않았죠? 1번. 바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다음 보기도 한번 볼게요. C는 마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포 얘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포가 갈 거예요. 마구, 구마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잠실에서 근무한 사람은 C다. 여기가 잠실이 갈 것 같긴 한데 얘랑 잘 모르겠네요. 얘는 잠실 얘는 해냈고 얘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근무한 사람은 A이다. 강남 A, B, C겠죠? A, B, C 중에 하나겠죠? 강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강남에서 먼저 근무한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C가 있었구나. 강남에서 먼저 근무한 사람은 D다. 아니죠? 강남은 네 번째니까. 다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 1번만 반드시 참이 되고 나머지는 알 수 없거나 혹은 거짓인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소모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참고를 할 때 저렴한 곳을 구하는 겁니다. 가나다라 업체가 있는데 가나다라 이거를 보고 구하는 거고,
뭐 두 묶음, 세 묶음 뭐 해서 가격이 나와 있고요. 한 번 구매할 때 두 묶음을 구매를 해야 되네요. 얘네는. 그리고 가격을 넘을 수 없고, 그럼 A를 세 부수에서 원하면 두 묶음씩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네 묶음을 총 주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세 곳에서 원하는데 두 묶음씩 단위로 팔고 25,000원이 한 개인데 보면은 12,500원. 얘가 제일 비싸네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얼마인지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한 곳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싼 걸 0으로 두고 가장 싼 거보다 얘가 얼마 더 비싸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싼 거는 요게 제일 쌉니다. 12,200원. 근데 그러니까 두 묶음을 사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럼 얘는 200원이 비싸지만 얘는 400원이 비싸고요. 얘보다. 얘도 400원이 비싸고 300원, 600원이 비싸고 얘는 100원, 200원이 비쌉니다. 뒤에 00이 있고 일단은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얘는 나보다 4가 더 비싸고 4, 6, 2 이렇게 비쌉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B 물품을 볼게요. 세 묶음씩 팔고 필요한 데가 두 개니까 그냥 세 묶음을 사면 되겠네요. 근데 세 묶음이 한 단위잖아요. 한 단위이다. 그럼 얘는 1,600원 하나만 구입을 하면 돼요. 그럼 1,500원이 제일 싼 거죠. 1,500원이 제일 싼 거에서 얘는 100원이 비싸고 100원이 비싸고 얘는 200원이 비쌉니다. 가장 싼 거에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평균 구하는 거에서도 평균의 차이를 구하는 거면은 그걸 좀 넓게 보면은 전체 점수의 차이를 구하는 거고, 차이를 구하는 거는 그냥 거기서 빼면은 그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안 커지게 차이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를 볼게요. C는 두 묶음이고 총 5팀이 다 필요하니까 얘는 곱하기 3, 세 단위를 사야 돼요. 그럼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싼 게 2,400원이 제일 싸죠. 2,400원을 기준으로 얘는 50원이 비싼데 3개니까 얘는 150원이 비싸고, 얘는 얘보다 150원이 비싼데 곱하기 3이니까 4.5가 비싸고, 얘는 0이고 100원이 비싼데 3이니까 얘는 3이 더 비쌉니다. 차이가요. 자, 그 다음 D 물품 두 묶음이고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 2개씩 사야겠네요. 그럼 가장 싼 게 1,300원이고 100원이 비싸니까 두 물품이니까 200원이 더 비싸고 200원, 400원, 400원이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2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묶음이고 두 묶음 사면 되겠네요. 곱하기 2, 가장 싼 게 11,000원이고 얘는 400원, 얘는 1,000원, 얘는 6, 얘는 2.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거의 합을 더하시면 돼요. 쭉 다 더하면은 7, 얘는 8.5, 뭐 8.5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얘는 4, 4가 있으니까 얘도 벌써 탈락, 6, 6, 얘 탈락, 얘는 딱 봐도 7보다 넘죠? 탈락. 그럼 제일 싼 7. 자, 차이를 해서 어떻게 구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야 할 돈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야 할 돈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를 사야 돼요. A랑 B를 사야 되는데 얘는 500원이고 가에서 사면은 얘는 500원이고 100원이에요. 그리고 나에서 사면 얘는 600원이고 얘는 50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돈, 최소 얼마를 내야 되냐? 최소 여기에 기본이 되는 500원과 50원을 해서 최소 550원을 내야 됩니다. 물론 55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가면 600원이고 여기 가면 650원이기 때문에 최소 550원을 있어야 되지만 얘는 100원이 비싸고 얘는 50원이 더 싸니까 이 차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사는 게 더 이득이겠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에서 사면은 여기선 100원을 아끼지만 여기선 50원을 더 내네? 그럼 가가 이득이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에서 사면은 여기서 50원을 아끼지만 100원을 더 내야 되네? 그럼 나는 아니네? 그 이유는 요거의 차이와 합을 해보니까 얼마나 더 내가 얘보다 더 많이 내냐 적게 내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장 싼 거를 기준으로 그냥 그 차이인 숫자 1, 2, 3, 4 거의 10도 있지만 한 자릿수로 나오죠. 여기서 이걸 다 더했을 때 7.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상의 수 550원으로는 못 삽니다. 하지만 가상의 수예요. 최소 내가 이만큼은 있어야 돼 라는. 그랬을 때 가업체는 7만큼만 더 있으면 되고 나는 8.5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나온 숫자인 가업체가 내가 설정한 최저 가상의 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가업체가 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총 9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이 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다시 또 분야별 문제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